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요게 이제 유튜브 그 다음에 오르비 벌써 이제 글 쓴 게 이제 DC 느낌이 나죠? DC 인사이드까지 사실 이거 지금 요거 말고도 여론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쓰여진 내용들은 뭐에 관련된 거죠? EBS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죠? 이번 시험에서 사회지문, 그러니까 과두제 경영, 과학기술의 플라스틱의 형성 원리, 그 다음에 인문지문에서 도덕문장의 진리적 합성 3개, 그 다음에 고전시가의 우부가 EBS 전문 연계고요. 임철호의 아버지의 땅, 중략 이후가 이제 EBS에 수록된 부분이 그대로 나왔어요. 세 번째, 고전소설의 이대봉전은 EBS에 수록된 작품이고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기철의 청산행 현대시 EBS의 전문 수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EBS 연계가 두드러졌다라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문학 쪽에서 EBS 연계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어땠을까? 작년 6월 모의평가 여론을 살펴보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그나마 이제 얘가 좀,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공통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EBS 연계율이 많이 높아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여론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수업 때도 말씀드려왔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말합시다. EBS 연계율은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70% 직접 연계였던 것이 11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EBS 연계가 15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시험에 22학년도 수능 들어오면서 50% 간접 연계로 전환됐어요. 전 과목이 다 연계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계가 느껴지고 있는 것은 국어 영역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했을 때 이번에 평가원에서도 EBS도 그 얘기하고 있지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EBS가 많이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EBS에 있는 대목이 대놓고 나온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약속을 한 것처럼 다들 침묵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오승걸 평가원장 인터뷰를 보여드릴 텐데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정확하게는 6월 모의평가는 테스트의 경향이 좀 강해요. 직접적인 연계는 9월 모의평가가 좀 더 심해요. 말인즉 이 기조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수능 때까지. 근데 지금 여론이 말이죠. 왜 자꾸 EBS가 막 들끓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되게 잘 낸 시험이야. 정품이야. 되게 잘 낸 시험이야. 그러니까 지문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을 한 상태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나 뭐 기타 사설 등에서 보여왔던 잡스러움은 느껴지지 않아. 물론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는 제가 조금 이따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거 평가하는 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고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자고. 평가원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평가원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어딘 것 같아? 일단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봐봐. 기사에 이제 이런 게 떴어요. 역대 최다 N수다. 사실은 이제 작년 수능에도 역대 최다 N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또 나왔습니다. 의대 증원이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황, 그것과 더불어서 N수들이 요새는 이제
대학 가서 반수하는 게 무슨 문화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N수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이 1340만 명이야. 물론 이제 성마다 시험이 달라서 한 성마다 자체적인 시험을 본다고 치더라도 50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경쟁은 할만하다 이 소리요. 그 평가원의 고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올 초에 3월 달에 수능 시행 계획 발표될 때 오승걸 평가원장한테 기자가 질문을 해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하고 표점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질문을 했고, 우리 오승걸 원장께서 학교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28학년도 수능에 들어가면 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교육과정 바뀌면 통합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존버할 거야 우리는.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의 표점 간극을 좁힐 생각이 미안하지만 없어. 왜 없어? 실패했으니까. 처음에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화작이랑 언매 표점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공통을 어렵게 내봤다가 선택을 어렵게 내봤다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결국 언매가 표점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화작을 어렵게 내고 언매를 쉽게 내는 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죠? 화작을 지금 내도 난린데 지금보다 어렵게 내면 화작 친구들은 아마 공부를 중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갈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주되게 할 이야기가 이건데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접근하게 될 지문과 문제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기본기를 닦는 훈련, 그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 풀리는 지문과 문제들이었어요. 딴소리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딴 거 궁금하지 않잖아. 요거 궁금하잖아. 자, 배경을 설명한다. 잘 들어. 지금 우리 이제 입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범은 EBS 때문이지. 그 전에 언어 영역은 나름의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어. 근데 EBS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왔고, 그러면서 수능 오류도 생기고 난이도도 예측이 잘 안 되고 막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 6월 모의평가 이후로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는 것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 이슈가 입시 전체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 나는 숨지 않는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자. 킬러 문항은 없어. 왜요? 킬러 문항은 정의된 적이 없어. 팩트를 말하자. 킬러 문항은 애진작에 정의된 적이 없다. 그럼 정답률이 낮다. 그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교육과정을 벗어난 거냐? 라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19학년도 수능 이후로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출제 근거를 공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출제 근거가 모두 다 평가원 내부 자료로 보관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그 자료만 보더라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없었어. 근데 전 이런 입장이야. 킬러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 관심 없는데, 확실한 것은 그 이슈 이후로 나름 방향성은 되게 좀 보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야. 그전까진 독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웠거든요. 대비할 수 없어, 고3은 절대. 내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 그럼 지금 보는 시험은 킬러 문항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짜여진 형태의 시험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 근데 문제가 있어. N수가 증가하고 있어. EBS는 연계를 해야만 해. 근데 EBS가 연계된 사설 컨텐츠는 피해야 된다는 딜레마와 더불어 학교와 학원 간의 카르텔 유착도 끊어야 돼. 하여튼 고려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평가원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야? 여기. 변별력을 주는 거지. 그럼 잘 봐. 교육부는 판단했을 거야. 변별력을 높이면서 교육과정을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킬러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을 없애줘야 돼. 핀셋으로 제거해야 돼. 그래서 작년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검토위원단이 형성됐고 소위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항들을 보면 작년 6월 모의평가에 조지훈의 맹세 보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독서였어요. 그럼 각이 나오죠? 독서가 문제의 온산이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죠? 독서의 난도를 낮춰야 되는데 변별력은 제고해야 되고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했다. 복잡해. 그럼 답은 하나죠? EBS 연계를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죠. 독서 쪽으로 피보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가 그 전에는 문학 쪽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이걸 독서 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작년에는 독서 이론까지도 전부 다 EBS 연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동의할 수 있지? 근데 문제가 있어. 시험이 끝났더니 애들이 시발시발 난리야. 뭔가 하고 이제 우리 평가원 관계자들이 오르비를 들어가 보니 문학 어렵다고 난리야. 평가원은 좀 당황스러워. 아니 애들 문학 못해? 내가 얘기했잖아. 독서가 예년에 비해서 난도가 낮아졌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문학의 난도를 올렸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물론 예년에 비해서 어려워진 면은 분명히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뽀록난 거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평가원은 뭐야? 아니 12년 동안 문학을 했는데 이 새끼들 문학 안 돼?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뭘 한 거야? 독서 쪽에 집중되어 있던 EBS 연계를 문학 쪽으로 피보트 시킨다. 뒤에 나올 건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테스트다라고 얘기했어 평가원장이. 그러면 문학 쪽에 집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독서 쪽의 연계를 약화시켜야겠지? 독서 이론이 연계에서 빠진다. 과두제, 플라스틱, 그 다음에 독서,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이 세 개 독서 제재들의 연계를 다 낮춘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연계가 됐지. A little bit. 그러니까 연계율을 확 낮춰서 문학 쪽에 그 연계를 좀 많이 올렸어. 근데 내가 질문할 게 이거거든.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모두 다 평가원의 입장은 동일해. EBS 열심히 하자. 심지어 작년에 우리 안타깝네요. 우리 이규민 평가원장께서 EBS 체감도 높이겠다. 근데 아시죠? 작년 수능만큼 EBS 연계 체감이 제로에 가까웠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야, 연계는 됐죠. 되긴 했지. 근데 보여드렸잖아. 올해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변별력을 주는 거에 관심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봐라. 우리 팩트를 말하자. 나는 이런 입장이다. 일단 EBS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휴, 말 잘했다. EBS 하라고 했다. 근데 EBS 전에 기출부터 하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EBS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조졌다. 그건 팩트가 아니다. EBS를 봤다. 현장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는 걸 부정한 적이 없다 나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거랑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 별개의 문제야. 별개의 문제야.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공유결합과 관련된 내용이 EBS에 있어요. 수능 특강 200 몇십 쪽이 있어요. 근데 과연 수험생이 고3이 EBS를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공유결합을 이해하고 이걸 푼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EBS 입장이 나왔던데 이제 막 또 EBS 또 막 하잖아. 또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여름방학 때 EBS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9월을 잘 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나는 이런 걸 먼저 궁금해하고 있어. EBS를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걸 봤을 때 수월해지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EBS를 완벽하게 정리한다가 무슨 말일까? 냉정하게 말하자. 고3은 학교를 가야 돼. 공부할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그럼 국어 영역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또 힘들어하는 집단이야. 그럼 이 집단이 EBS에 나와 있는 이대봉전의 인물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썼다 칩시다. 근데 아시죠? 다 끝나고 EBS에 있는 이대봉전을 끌고 와서 지금 6평이랑 딱 놓고 보면 연계가 된 거니까 오! 느껴요. 근데 맥락 자르지 마시죠? 이대봉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고전소설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번에 수능완성 나오잖아. 표지도 좀 그렇던데. 거기에 또 고전소설 있지 않을까요? 그거 다 정리한다 하세요. 근데 우리 고전소설만 하나요? 고전시가는요? 현대소설은요? 현대시는요? EBS까지 다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려면 내가 봤을 때 입시는 한 2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야? 2년을 잡는다고? 그럼 내년 수능특강 수능완성 또 해야 되겠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불완전한 탄소원자에 의한 사슬고리와 같다. 언젠간 안정되겠지. 그럼 네가 강사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자꾸 덮어놓고 아무 맥락 없이 그냥 EBS를 해야 돼. 이제 EBS 안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나는 이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EBS를 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데? 뻔하지 뭐. 학원 관계자, 강사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 여기 아저씨는 이해관계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항상 하잖니? EBS 하세요. 하는데 과연 아버지의 땅을 미리 보지 못해서 그래서 못 읽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네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대봉전의 인물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푸나요? 아니요. 그냥 네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감정이 준동해요. EBS를 해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사그라졌을걸요? 분석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읽히죠? 읽혀요. EBS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의 문제였던 거죠? 현장에서 침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내공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EBS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 이해하지, 그지? 요게 오늘 내가 이야기할 큰 틀에서의 주제야. 그리고 실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요령과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야. 자꾸 현장에서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식의 말들로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갈 생각하지 마. 너도 알겠지만 너 이번에 시험 봐보니까 어때? 시험장 가보니까 네가 생각보다 족밥이라는 걸 깨달았지. 80분 동안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꼈지. 내가 온전히 어떤 지문에 에너지를 쓰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그동안 말이죠. 에너지를 좀 아껴놨다가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읽으려고 덤비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차분히 읽으면 돼. 그지? 뭐가 문제가 생겨? 선생님, 혼자 할 땐 잘하는데 왜 시험장에서는 안 될까요? 내가 반대로 물을게. 시험장에서 혼자 하듯이 하는 건 어때? 근데 그건 쉽지 않다고? 그럼 연습을 해보는 건 어때? 근데 그것은 실전 모의고사 몇 번 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아저씨가 강사 생활이 올해로 10년 차고 올해 수능까지 친다고 치면 내가 지금까지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을 무려 30번이나 현장에서 본 사람이. 그 경향성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거기에 예시문항까지. 교육과정이 2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시험은 있잖아. 나의 의지, 나의 마인드 컨트롤, 이게 그동안 숙성시켜 놓은 피지컬과 버무려졌을 때 잘 보는 시험이지 어떤 콘텐츠를 풀어서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여기 아저씨 돈 미세고 누구보다 교과서와 평가원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EBS를 안 하고 왜 실무를 안 하는 것 같아? 나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오해하지 마. 그걸 하시는 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해하시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수를 쭉 받아보니까 90점 이상자들이 한 35% 정도 되고
7, 80점 받은 친구,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 이분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느껴야 돼. 아, 이 방향성은 옳았어. 읽고 이해하는 게 맞아. 이 방향성을 느꼈다면 너는 되게 잘한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독서부터 신경 써서 하라고. 독서부터 하라고. 그 독서를 하다 보면 느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만약에 침착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거 연습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난주에 시카고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거기 이제 벨마라는 주인공 역할을 하신 분이 정선아 씨라는 분이거든요. 그 누나가 20년 동안 뮤지컬 배우를 했던 베테랑이야. 근데 내가 오피석이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등장하는데 손을 덜덜덜덜덜 떨더라고. 내가 뒤에 있을 땐 몰랐는데 앞에 앉아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손이 덜덜덜덜덜 떨려. 20년 동안 했던 베테랑도 긴장할 수밖에 없구나. 저도 마찬가지. 보여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여? 더워. 나도 긴장한단 말이야. 근데 왜 아닌 것 같이 느껴지냐면 반복을 하기 때문이야. 반복을 하기 때문이야. 내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 시험장에서 긴장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긴장감에 익숙해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아. 평소에 수업 들을 때든 공부할 때든 씨발 막 졸려. 그거를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를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발릴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졸면은 점수 물어봐야지. 몇 점이야?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밀고 나가. 선생님, 저 65점인데 저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되나요? 무슨 소리 하는데? 되는데 내공을 먼저 키우자 이 소리야.